그 하버드 교수 그 경제학 그 뭐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좀 일깨워 주려고 하는 계획을 좀 잡았었어요. 학생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 학교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경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경제 감각을 가르쳐 준 게 굉장히 위험해요. 좋은 책들이 있나 보려고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에는 그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은 전부 멘토가 돈을 아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큰 돈을 못 맡아요. 돈을 좋아하면 자기 돈은 많이 벌 수는 있는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경제 돈벌이 하는데 사업적인 천재들의 책을 쭉 보니까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왜 경제 가르쳐 주려다가 말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금 경제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풍요와 배고픔과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이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배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경제를 잘 운영해서 다른 기업체나 사람을 먹이는 그런 것이 2단계로 따라와야지 1단계에서 배고픔도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야 돼요.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 그래서 가난해. 근데 어려움을 못 느끼는 이 인성과 기질과 그런 개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그러면은 막 호들갑을 떠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럴 때 사람들이 불안해 떠는구나. 이거 뭐 요동치는구나. 마음이. 아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려면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게 리더십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금해서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 돈으로 편하게 도와주는 게 더 편리해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일찍 죽는 줄 알아? 모금하다가 일찍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 그냥 설교나 기도가 힘들어서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 지혜가 없거나 또는 믿음이 없거나 그러는데 착하기만 하신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이제 속병 나는 거예요. 위장 탈라고. 그런데 자기가 돈이 있으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아르헨티나 목사님 중에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은 늙어가지고 목사가 됐어. 젊을 때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전 세계 전도해. 그러다가 손주를 볼 때쯤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했어요? 집사인데 전 세계에서 그 아르헨티나 사람을 불러. 미국에도 오면 스타디움에 사람이 확 모여 있어요. 근데 키가요, 나폴레옹만 해. 160이 안 되시는 것 같아. 그 아르헨티나의 볼트 나사 공장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어.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전도하고 자기 돈으로 집회해. 그런데 막 기적이 일어나. 뭐 헌금도 안 걷어 막. 부자니까. 그리고 킹슬리 프레처를 내가 봤어요. 가나의 왕인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녀요. 그 임금님은. 아프리카 임금이거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이제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고 부자여야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돈이 없어도 돈이 많은 상태에서 해결을 못하는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서 부자 되는 거를 경제 전문가한테 배워도 늦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제 책들을 읽었어요. 왜 읽냐?
아유, 30년 전에 내다버린 경제 수학, 매서매틱스, 이코노믹스 그 저기 책 교수 책을 다시 내가 봤다니까요. 근데 경제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했는데 느낌이 딱 온 게 하나님께서 존리 메리츠 그 자산운용 존리 거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리 걸 딱 봤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 존리 그 저 사장님이 CEO라고 그러죠. 요즘 사장님이라고 안 하지. 근데 어린이용으로 만화책을 그분이 냈더라고요. 그거 한번 우리 애들한테 경제 감각을 익히는 데는 그 투자가 되는 게 좋아요. 자기 돈을 딱 걸고 그게 어떻게 그 기업이 어떤 특징인지 뭐 이러면은 그걸 진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서강대 경영학과 들어가면은 주식 투자 모의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그런 거 대학생들한테 시키거든요. 아니 서강대 그 경영학과 학부 졸업하신 제가 아는 형님이 난 경제학과 다녔는데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경영학은 그런 걸 가르쳐요. 모의 게임에서 너 주식 잃었냐 땄냐 뭐 이런 거를 가르쳐요. 서강대에서 그 공부 잘해야지 경영과 들어가거든.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서강대에서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도 돈 벌어요. 그러니까 돈에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습관이 있는 마인드 체계가 있는 분만 주식할 때 큰 부자가 되지 돈에 컨트롤을 당해 돈에 영향을 받아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 때가도 못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뭐 이렇게 이자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런 거 나중에 다 알 수도 있어. 근데 돈에 영향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돈벌이 하는 직업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메가더 장군처럼 군대 사령관이 돼. 그러면 돈을 챙기겠어요? 장병들 생명을 생각하겠어? 장병들 생명을 생각해야지. 돈은 내 돈 아니야. 국가 돈이야.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장병들 최소의 희생으로 점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과 국가와 전 세계를 살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난세의 영웅을 딱 입지전적으로 세울 때는요. 전부 특징이 있어요. 돈이나 출세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 그 리더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리더십의 능력 중에 하나지만 돈을 안 벌어도 리더십이 된다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전쟁이 많이 있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메가더 장군이 장교로 복무했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2차 대전 직전에 또는 루즈벨트하고 있었어요. 근데 루즈벨트가 2살인가 메가더보다 어려요. 나이가 적어. 근데 루즈벨트가 국방부 자금을 아끼려고 그래. 그러니까 메가더가 자기가 정치인으로 입문하고 그러려면은 루즈벨트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자기가 장군으로 사성장군인데 사성장군 갈 때까지 승진을 다 했는데 그 옷 벗으면 자기가 주지사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대통령하고 그게 잘 되면은 열리는 건데 메가더가요 장병들한테 그 예산 확보 안 되면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저주하는 그 이름이 무언지 아시오? 루즈벨트 이러면서 승질내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장병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주지사 되는 걸 때려치는 기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 걸고 리더십인 장군한테 신뢰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이제 출세 메가더 장군은 출세를 아주 많이 한 장군이에요. 그런데도 출세를 하면 더 출세하고 싶지. 그러니까 군복 벗으면은 정치인하고 싶지. 그러면은 정치 그 입후보하게 해주고 다 하는데 루즈벨트하고 친한데 그 왼수져요. 왼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다시 메가더를 부른 거예요. 더글라스 이리 오라고. 그래서 더글라스 메가더 다시 불러요. 그래가지고 말을 요청하는 대로 다 해줘요. 루즈벨트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터에 있는 자기 부하를 위해서 저렇게 저기를 하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대드는데. 백악관에서 자기한테 대드는데 장군이 뭔데 대통령한테 대들어. 날려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 부하를 생각하니까 끝이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은. 나 더 이상 다 때려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루즈벨트가 뭐 다 정해놓은 건데 그걸 다 뒤집어요. 왜 그러냐? 자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장병들 위해서 이렇게 덤비니까. 그럴 때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부자 되는 법을 공부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이 될 때는 물론 경영자로서 성공해서 리더십이 되는 것만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될 때는 목숨을 바치거나 이게 끝이면은 내가 인생을 다 걸어야 돼요. 그런 결기가 있으려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가난해도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제학에 대해서 쭉 강론을 하려다가 존리 그 CEO 그분 책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절제하라. 나이키 신발 살 바에는 나이키 주식을 사라. 거지같이 고무신 신고 다니더라도 명품을 왜 사냐? 미쳤냐? 그거 정신병자들이다. 명품을 사는 것들은 전부 정신병자다. 그 명품 회사의 주인이 되거라. 그래 통치를 하거라. 멋지지 않아요? 나는 그런 CEO 처음 봤어. 난 CEO 억만장자들 많이 봤는데 명품 사면 정신병자다라는 재벌은 처음 봐. 그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 리 그분이 크리스찬이라서 히트 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금융 전문가하고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분이 월가에서 맨하탄에 억만장자들이 그 사람한테 재산을 맡겼다고. 그래가지고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신뢰가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보고 신뢰해? 10,000원짜리 와이셔츠 입고 다니잖아요. 다이소에서 물건 사잖아요. 수천억 자산가가. 예? 안철수보다 더 큰 돈을 운영할 걸 아마. 그 자산운용사 그 CEO면은 자기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시골 농촌교회 전도사님 마냥 하잖아요. 쓰는 게. 그 정신을 좀 배우면 좋겠다. 부자인데 이렇게 근검절약하고 명품 사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다. 저 가난해지려고 작정했구나. 명품 회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에 중독이 걸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명품을 싸게 팔려고 세일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높이 붙이잖아요. 가격을. 그럼 더 산대. 그러니까 높였다가 더 높여 이런대요. 한국은 가격을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태리 명품 회사들이 유럽에서 한국은 비싸게 때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더 비싸질까봐 더 빨리 산다는 거예요. 새벽에 줄을 서서 샤넬 백을 살라고. 내가 볼 때는 시장통 백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를 줄을 서서 산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백을. 예? 아주 비싼 건 억대 백이 있대요. 뭐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을 아주 다 그냥 뜯어 패는 거예요, 말을.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부자 비율을 맞춰요.
부자 비율을 마신다. 근데 부자를 후드러 까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큰검절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난 그 존리 아저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책을 딱 봤어. 돈을 사랑하라. 이러면서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아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야야 존리가 돈을 사랑하란다. 야 배우지 마라 이랬더니 우리 아이가 졸다가 그래요? 미쳤어 정말. 이러면서 자는 거야. 그래서 아빠 딸이다 이런. 야, 이 부자 멋있다. 이 부자들이 사치행락하는 거를 꾸짖는다. 근검절약을 가리키는 억만장자나 멋있다. 아니 나는 이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구한다 이거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거다. 이거 아기 때부터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야 부족한 거 있어 없어 이러면 없어요. 그리고 아빠가 최고예요. 막 이런 거예요. 예. 아빠는 부자가 아닌데 자기는 아빠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대요. 그게 뻥이 아니요. 나는 그걸 알아요. 뻥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예. 애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애들이 못 따라오더라도 저 산꼭대기에서 사령관은 부하 장병한테 올라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지 않은 것처럼 멘탈을 먼저 다스리는 게 그게 리더십이거든. 그러니까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부자가 될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타락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게 목사님이. 높은 공간 대작 자리에 딱 가. 그러면은 리더십에 흠집이 나게끔 얼마나 공격을 하겠냐 이거요. 그 인심 공격하는 걸 다 막아내려면 정신 멘탈이 짱짱해야 돼요. 다 강하고 단대한 멘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안 벌린다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나라 민족을 일으키는 민족의 지도자, 국가 지도자는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군 지도자가 될지 경제계 지도자가 될지 아니면은 청렴한 정치 지도자가 될지 아니면 교육계 지도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이 된다 봐.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 정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면 대학 교수는 존경받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드는 건 어릴 때 교육자예요. 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릇이 좋거든 어린이들은. 순결 교육 시키죠? 평생 순결하게 살아요. 어린이 때 이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순결하게 자기 몸을 지키는 사람은 바람을 안 펴요. 결혼해서도. 그러면은 성격이 안 맞아도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났어. 누구는 난방기 체질이고 누구는 에어컨 체질이야. 그래도 맞추어 살 수가 있어요. 순결을 자기가 소중히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몸을 거룩히 했기 때문에 배필감이 자기 배필을 더럽게 여기질 않아요.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어릴 때 넣어줘야지 되지 대학생 때 넣어주면 너무 좀 늦었다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 교육은 어릴 때 해야 된다. 그런데 주는 나의 피난처 코리 텐붐 여사 이게 코리가 이게 애칭이고요. 코넬리우스 텐붐이에요. 결혼을 안 했죠. 결혼 안 하고 50이 넘을 때까지 아버지 시계공 점에서 시계 수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혼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치가 쳐들어와서 네덜란드를 다 점령해서 사람을 잡아가고 학살을 해요. 그럴 때 그거 도와주면 자기가 죽죠. 그러는데 도와줘요.
죄 없는 사람 학살하는 정부가 나타날 때 그 유태인들을 자기 집 밀실에다 다 숨겨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계속 생명을 보존해줘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전 식구가 감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전 식구가 감옥에서 죽어요. 그런데 코리텐붐 여사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생존을 해가지고 1980년대까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독재 정권 반대 운동을 해요. 나치 반대 운동. 공산주의도 전체주의 독재주의예요. 공산주의랑 나치 독일이 전쟁은 했지만 소련이나 독일 나치나 똑같이 전체주의예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봐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전복됐을 때 그 국가 시스템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위인이 못 돼요. 국가가 잘못된 나라가 되죠. 이재명이 돼가지고 대장동 비리를 청와대에서부터 한다 봐.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는 없어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체제가 돼도 그런 체제에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곤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질을 갖고 있어야 나라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살면 안 돼요. 시대에 맞춰서 살 때는 사람을 배려할 때만 그렇게 하고 자기가 선과 악과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 안 하시냐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거는 교육적으로 좋은데 어떤 그 유럽의 억만장자 책이 있는데 그분도 주식 부자인데 주식에 휘둘리질 않아요. 그리고 부자 되려고 머리를 쓰질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돈의 컨트롤을 받질 않아. 자기가 돈을 컨트롤하지. 그런 사람들은 멘탈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 주식을 투자한다고 그게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먼저 배울 때는 자 따라하세요. 학생 때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물건으로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경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테크닉이나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저 학생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토익이 있고 토플이 있어요. 토익을 많이 보는 이유는 기업체에서 전화 받을 때 외국에 무역하는 저 중동 회사에서 전화가 영어로 와. 그러면 신용장 보냈어요. 뭐 이러는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익 시험이 그런 게 나온다고. 회사 전화 받았습니다. Hello, this is Saudi Arabia. 이러면서 막 나온다고. 그거를 이게 막 해야 되니까 취직하려면 그런 토익을 해야지 토플 하면 안 되는데 미국에 있는 원어민들한테 그거 토익 보여줘 봐요. 이런 걸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끔가다 무역회사에서 그걸 전화 받을 땐 쓸 수는 있어도 살아가면서 그런 대화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몰랐죠? 몰랐는데 온 국민이 토익을 해 지금. 취직하고 싶어가지고 아무 문제나 그런 거예요. 근데 토익은요 토플보다요 테크닉이에요. 요렇게 나오면요 요런 유형이 나옵니다. 요런 유형이 나오면 거의 답안이 요런 식으로 된 게 답입니다. 이게 테크닉을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야. 요령을 배웠죠. 근데 토익이 바뀌었어. 출제 형태가. 그럼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란 뭐냐. 출제가 아무리 둔갑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토익을 하건 토플을 하건 수능을 하건 영어를 아주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시험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듣는 거 독해하고 푸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야 돼. 실력은 자 따라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학습의 지혜를 주신다. 영어 찬양을 하는 자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하나님 나는 찬양을 드리지만 내 영혼과 내 입술을 통해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은 그렇게 쓰여지길 바래요. 내가 한국 땅에 살아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고요. 내가 국내적인 인물로 쓰임 받더라도 국제화 시대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서 내 자손들에게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그러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대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도 외국 국제적으로 모든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금융 투자가들이에요. 망하는 걸 하도 많이 봐서 내가. 아니 이 재벌 증권사 지점장이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런 집이 재산 다 들러먹더라고. 주식 투자하다가. 근데 주식을 80년, 50년 이상 그냥 한 번도 거의 실수가 없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에 대해서 컨트롤을 안 당해요. 이익이 있다 그럴 때 이익을 탁 물질 않아요. 그런 사람만 못 보는 걸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투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하세요. 먹고 싶을 때 먹지 않을 수 있는가? 쓰고 싶을 때 쓰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절제력이에요. 그거는 가난할 때 생기는 거예요. 가난을 충분히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부자가 되면은 훌륭한 부자가 돼요. 오늘 목사님이 상당히 설교가 목사님 마음에 들어. 물론 내 설교가 내한테 마음에 든다는 건 뭐냐면 지난주도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상당히 내가 마음에 들어요. 원래 내 설교가 난 마음에 안 들거든. 예, 나보다 설교 잘하시고 교육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가난을 충분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부를 추구하면 훌륭한 부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15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항상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지도자는 뭐냐? 가난한 사람이 80%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 다독일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저 사람이 억만장자예요. 예? 그런데도 정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주는 식으로 아니하면은 사람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주 비싼 아파트 살아요. 윤석열 씨. 예? 근데도 가난한 국민들 억울함 당하지 않게끔 해야지 자기가 권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난한 상태에서 자기가 실전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난을 잘 경험하면 나중에 목사님도 잘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왜 대학을 별거 아닌 걸로 해요? 그리고 대학을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상관없는 분이 있어요. 자기한테 상관이 없어도 어린 자녀들한테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걸 잘 들어보시면은 대학을 나오고 다 나이가 드신 분도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대학은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은 보통 세상에서 다니지 마라 이러는데 다녀야 돼요. 다녀서 경험을 늘려야 돼요. 대학을 좋은 데건 나쁜 데건 대학 생활을 해서 대학을 경험해서 누구를 만나도 대화를 할 수 있게 사람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다 경험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학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을 안 줘. 고졸은 월급을 조금 주게 돼 있어요. 대학 학벌이 있으면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기 때문에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학을 방송대라도 졸업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방송대 같은 데를 졸업하잖아요.
그 학비가 저렴하잖아요. 국립대 중에. 그러면은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비싼 대학을 갔는데 누가 방송대를 20살에 친구랑 같이 들어가. 그러면 세상에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너 20살에 방송대 붙었냐? 나는 연세대 경영과 붙었다. 이러면서 뻐긴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대학 붙어가지고 부모님 학비를 절약하시도록 효도하려고 간 건데 건방 떠는 친구가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대는 나이가 느긋하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30살에 대학을 다니겠다. 이럴 때 직장 다니면서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살에 입학할 학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학생이라면, 제가 교만한 고3생들 속에 내가 있다면. 그래서 일찍 대학 가든지 늦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는 박사를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대학을 일찍 가. 그러면은 이왕이면 4년제 졸업할 나이에 박사를 그냥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빠른 거 같죠? 빠른 거 같죠? 그리고 2개 국어쯤 해요. 요즘은 외국어를 교양으로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든지 프랑스어를 하든지 아니면 중국도 싫고 프랑스도 싫으면 일어를 하든지. 근데 잘 들어보세요. 대충 하더라도 5개를 접했다 이러면 기억이 난다고. 못해도 프랑스어를 대충 해서 프랑스 영어 여행을 혼자 다닐 정도로 프랑스를 했어. 잘 못하는데. 그리고 프랑스 성경 중에 제일 쉬운 성경이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찬미할지어다. 내용이 쉬워요. 그렇게 이 찬양하는 거는 프랑스가. 그러니까 쉬우니까 그냥 시편 할렐루야 호흡 있는 것들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질 않아. 그 잠언을 읽으면 너무 어려운 프랑스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 단어는 잠언이. 그러니까 시편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찬양을 통해 외국어를 물 묻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어 숫자를 어릴 때는 늙혀놔야 돼.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를 고급 자동차를 굴릴 필요가 없어. 후진차라도 굴러만 가면은 되는 거예요. 프랑스어가 대충 인사 정도로 굴러가고 일본어로 굴러가고 중국어로 굴러가고 독일어로 굴러갈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단어로 계속 그 익숙하게 해가지고 그냥 뜻을 계속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아주 최고급 언어로 하려면은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근데 초등학교 때 5개 국어 정도를 해놓으면 공부 안 할 때잖아. 그러면은 아이들의 뭐가 빌딩업이 되죠? 이미지가 빌딩업이 돼요. 이미지는 자산이에요. 목사님이 누구를 상담할 때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상담할 때 호텔에서 상담하시는데 나는 의도적으로 노숙자 교회 가가지고 상담을 해요. 왜 그러냐? 목사스럽게 보이려고. 누가 이제 뭐 호텔에서 결혼식 한대. 그러면 가서 얻어먹고 밥도 먹고 그래요. 그렇지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상담 장소가 어딥니까? 그러면 장충동 신라 호텔. 이러면 목사 이미지가 안 맞는다니까. 아니 목사님 가난한 교회 도와주는 목사님이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내 이미지에 혼란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병원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 아들이라며요. 그러는데 신라 호텔에서 뭐 교인 상담하고 그러면 되고서 예?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거기에 그분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주도하는 모임에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서울역에 노숙자 교회 간단 말이에요. 예?
이 오준영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제가 거기 협동 목사로 이름은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헌금도 나도 거기다 헌금도 하러 가고 또 오시는 분 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일부러 노숙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상담을 와요. 요즘은 상담을 잘 안 하는데 상담하면 목요일 날 이렇게 노숙자 교회 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무료 상담해 드리죠. 그런데 거기 교회가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고 헌금도 안 걷어. 노숙자 대상으로 헌금을 안 걷는 건 돈이 안 걷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헌금하라고는 안 하고 내가 헌금하죠. 그러고는 하죠. 이미지 관리 꼭 해야 돼요. 이미지 관리. 존 리 그 CEO가 이미지 관리를 잘해요. 자기가 자가용을 쓰면은 그 연료비 많이 들고 보험비 드는데 그런 사치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경제 교육하려면은 근검절약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라고 억만장자가 근검절약하는 걸 딱 보이니까 학부모들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수천억 원을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회사 돈도 운영해주고 개인 돈도 운영. 그러니까 신뢰가 딱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따라하세요. 이미지 관리. 근데 그게 외식하면은 저주받아요. 자기가 그런 인간이 아닌데 돈 벌려고 그런 쇼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고 근면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쇼를 할 필요도 없어. 그게 자기 본 모습이야. 그러니까 벤츠를 모으는 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멘탈을 자기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벤츠를 10대를 굴릴 수 있는데도 한 대도 소나타도 안 사는 거예요. 전철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 응? 이미지. 자, 리더는 자기의 이미지를 통해 사람을 이끌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 리더십 중에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메가더 장군이 전쟁에서 사람 장병들이 이 관리를 하는데 멘탈 관리를 잘해요. 아이젠하워의 그 리더십은 뭐냐면 대화의 리더십이에요. 뭐가 힘들어? 그게 왜 힘들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또 싸우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왜 삐졌는 줄 아세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풀어요. 아이젠하워는 인덕이 있어서. 그런데 메가더는 그렇게 안 해. 카리스마적이야. 근데 메가더는 자기 성격이 그런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다 어떻게 해요? 방탄조끼를 입게 해. 그리고 자기는 아무 무장을 안 하고 방탄조끼를 안 하고 맨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따라 하시면 안 돼. 담배를 탁 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정서적 장군을 딱 보면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장군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 그래? 총소리가 대포 소리가 막 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병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저 쫄병이 지금 막 입대했을 것이다. 저 쫄병들이 지금 훈련소 막 마치고 왔는데 태어나 전쟁이 처음인 거예요. 18살짜리가. 그러니까 자기 손잡벌이잖아. 메가더 장군이 65세인데 일본 항복문서 받을 때가 그게 65세 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함대가 막 대포를 막 쏘는데 그게 올 거 아니야. 막내 미군 쫄병이 소총 들고. 그러니까 그 장병들이 쫄병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쫄병들 멘탈을 강하게 하려고 어떻게 용감해야 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는 거야. 아무 걱정이 없듯이. 아무 걱정이 없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제 총알이 왔어. 총알이 왔는데 과달카날이었나 그래요. 그 마리아나 제도였나 그래요. 솔로몬 제도였나?
근데 총알이, 그러니까 옛날 그 군인 바지가 헐렁 바지잖아요. 펄럭펄럭 하잖아요. 바람이 막 불면 이렇게 그 쫄바지, 쫄 청바지 뭐 이런 거 안 입잖아요, 군인들. 헐렁하잖아요. 1940년대 바지들이 헐렁하잖아요. 근데 바지를 뚫고 가요. 이 총알이.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딱 와서 딱 보니까 바지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총알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아, 오늘은 운이 좋았구만. 아, 뭐 이거 요동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을 확 장악해버리는 이 카리스마는 뭐에서 오는 거예요? 죽는 거에 초연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계속 군인 장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사람 전쟁터에서 죽는 걸 본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 집안에서 위대한 군인이 나온다는 걸 나는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때 저기 메가더가 어릴 때 어디서 교육받았어요? 전쟁터에서 아버지 따라서 스페인 전쟁 따라갔죠. 뭐 따라다녔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통에서 홈스쿨링 했어요. 메가더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육군사관학교를 간 거지 학교를 어릴 땐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람 죽는 것만 보고 누구 죽었다 그러고 그런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라를 지켜야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노인이 됐는데 65세. 인천 상륙 작전할 땐 70세예요. 그러니까 그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대포 소리, 총알 소리 이런 거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헐렁 펄럭펄럭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무장하고 방탄조끼 입고 그러면 펄럭거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펄럭거리는 일상복을 딱 실내복을 입고 전쟁터에 딱 나가가지고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카키색 옷을 입었는데 하얀 장군 옷을 입으니까 저기 보면은 조준 사격하기 딱 좋지. 근데 왜 그걸 입냐? 장병들이 멀리서 자기를 다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원수 계급이 오성 장군이 나왔다는 거. 이거 자체가 그냥 이야 우리 장군님 최고다 이러면서 오성 장군이 이 전쟁 맨 앞에 나오겠어요? 예? 육군본부에서 전화로 지시하지? 그러니까 그런 그 이미지 관리를 통해서 사기 진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두려움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자기 태도로.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말주변이 세가지고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간 리더. 중간 리더. 그러니까 너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메가더 말만 듣지 펜타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펜타곤에서 메가더 설득하라고 왔다가 설득당하고 다시 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리더십을 할 때는 그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권력이 몰리니까 독선적으로 보이죠. 독선적으로 보이면 잘리는 거예요. 근데 루즈벨트한테도 대들었는데 트루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트루만 대통령은 인기가 적은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는 인기가 아주 많은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한테도 대들어서 자기 저기 퇴직 후에 거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덤비는데 자기 장병 위해서. 자기 장병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장병 위해서 대통령한테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 판단력을 잘하냐. 그런데 그 판단력을 배우는 것보다 돈을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리더십 훈련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지내야 돼요. 그게 제자도 훈련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학생은 물건만 있으면 산다. 밥만 있으면 산다. 돈은 필요 없어요. 따라하세요, 어린이들. 학생은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있으면은 수학 문제 더 맞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누가 나이키 신죠? 나이키 신죠? 엄마 나 쟤
나 5만 원짜리 나이키야. 쟤 15만 원짜리 나이키 신었어. 그러면은 나이키 매장에 가보면요. 내가 알겠더라고. 못생긴 나이키는 5만 원짜리고 예쁜 거는 15만 원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컬러나 디자인만 멀리서 10m 밖에서 봐도 알록달록하면 그거는 15만 원 넘어. 그 우중충 해가지고 뭐 청소부 신발 비슷한 컬러. 그거는 제일 싸구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거 했지만은 그게 예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신는 거 아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6.25랑 일제시대 때 거치신 분들이라서요. 국산품 애호운동하자. 우리나라는 가난하다. 일제한테 수탈당했는데 국산품 써야지. 일본 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일본 거나 외국 거를 안 써요. 미국 거는 쓰신 적이 있어요. 예. 1960년대. 근데 꼭 국산을 써요. 왜 그래요? 가난한 나라가 자기네 나라 거 써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어릴 때가 아니다. 예. 어릴 때도 국산품 썼는데 우리나라의 수입차가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희 아버님은요. 저런 거 독일제 차 쓰는 거 아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부자 나라 독일제 차를 쓰냐. 저거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독일은 돈이 많은데 그 나라에 수억 원 주고 그런 차 왜 사냐 이거요. 기업인들이. 자기네 나라 일자리 생기고 국산 자동차 후져도 쓸만하니까 우리나라 차 써야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돈이 있어도 돈이 많이 있지도 않으시지만 돈이 있건 없건 국산품을 써서 절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6.25를 거치신 분은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런 정신이 6.25 거치신 어른분들만큼 있지는 않아요. 머리는 똑똑하고 키는 더 컸지. 근데 가난에 적응을 해서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게 지내는 기질 자체가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있는데 자기만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 있는데 왜 내가 또 그 물건이 있어야 돼?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약해. 다 있으면은 자기가 왕따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왕따 되면 되지. 그거 없는 것도 개성이지. 자, 따라하세요. 없는 것도 개성이다. 그래, 자기가 틀 거 아니야. 다 있는데 나는 다 있으니까 나 안 해. 그러면은 그거 개성이지. 자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철학과 자기 이미지가 없는 사람을 안정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왜 메가더가 방탄조끼를 입으라고 부관과 비서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입어요? 장병들 사기 진작용으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최전방으로 찝차 타고. 근데 심리적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붙이면 뭐가 돼요? 이야, 원수 계급도 겁나나 보다. 죽는 거 겁나나 보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멀리서 장병이 보는데 하얀 실내복을 입어야지 카키색으로 막 얼룩무늬 정글에서 입는 복 입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심리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한테도 심리전을 해요. 자기 부하 직원한테 심리전 해야 돼요. 심리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집이 없는데 목사님이 좋은 집을 사면은 성도님들 마음을 돈은 둘째치고 마음을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로서 리더십이 이미지가 손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가난하죠? 그런데 성도들도 가난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러면 리더십이 안 돼요. 리더십은
모든 분들하고 달라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난해도 되는데 성도님들은 부자로 지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자손들은 부자 돼야 됩니다. 이래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심리적 밸런스. 그 밸런스가 있어야 인간은 안정화,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그게 본능으로 나와야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나와야 된다고. 예. 그게 자기의 생각을 안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그게 리더십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계속 보고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 예배당 폐쇄했을 때 한국교회 욕을 많이 하시다가 문재인 욕을 하나도 못 하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한국교회는 이렇게 썩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럽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 하다가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하시고 문재인이 이상한 짓을 할 때 한마디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잘하는데 권력자 앞에서는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따라하세요. 학교 다닐 때 깡패 앞에서 찍소리를 못해서 그렇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깡패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시키는 대로 벌벌 떨었던 애들은 권력자 앞에서 옳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권력자 앞에 옳은 얘기를 하려면 사회활동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활동을 유치원 때부터 하면은 힘센 놈한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안 하는 게 강한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외톨이로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무지무지 셉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친구가 없어요? 그게 리더십이 돼요. 친구가 많아요? 그것도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미국 유학 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영어를 해요. 전 세계 모든 남자란 남자는 이동규 목사님하고 그날 친구가 다 돼. 근데 나는 똑같은 영어를 쓰는데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예?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이동규 목사님을 이제 삼촌은 왜 이렇게 친구가 많냐? 이래요. 근데 그냥 이동규 목사